박근혜 시즌2, 박근혜 판결이 어땠길래 이 시즌2가 나오면 안 되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정말 하다 보니까는 대통령이 파면돼 있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법조인으로서 이 결정문을 다시 읽어봐도 야, 이게 맞아? 이거로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판결을 다시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재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판결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판결이 되풀이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정말 수시로 탄핵 심판정에 올라가고 수시로 파면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탄핵 심판의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뭐냐면은 이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 직무집행입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 그리고 그 위헌 위법이 중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헌 위법 가지고는 안 되고 직무집행, 자기가 하고 있는 직무하고 관련된 그런 위헌 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냥 사소한 위헌 위법으로는 안 되고 그게 중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판결에서 이거를 제대로 판단을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가 있어요. 소추의결서가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공소장하고 같은 거예요. 이런 잘못을 했으니 파면해 주세요라고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지금 정청래죠? 법사위원장이 이 지금 헌재 청구하는 그런 소추 의결서입니다. 거기에 5개 유형의 헌법 위배 행위를 적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최순실한테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 그래서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했다.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데 왜 최순실 한 사람이 위한 대통령이냐.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라고 해서 5개 유형의 헌법 위배.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모금해가지고 그거로 대통령이 뇌물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해서 직권남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5개 유형의 법률 위배 행위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5개 헌법, 4개 형법 다 위배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 헌재가 준비기일에 딱 이렇게 저 9개를 갖다가 5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선 조직을 이용했다. 두 번째,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 세 번째,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이게 뭐냐면은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이 뭐 이제 언론사 사장을 해임하는 데 관여를 했다. 그런 것이고, 네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거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어이가 없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세월호. 박근혜 세월호 7시간. 여러분 지금 이거 언급만 하더라도 정말 뒷목 잡으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세월호에 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대통령이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아이들 구출을 해야 되나요? 물론 그렇게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간 건 정말 안타까운 사고지만 그 순간에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구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그래서 당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소추 사유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르 K스포츠재단 뭐 이거하고 관련 뇌물수수 그렇게 5개로 쟁점을 정리를 했었고요. 근데 문제는 국회예요. 그때 이 모 재판관이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눈치를 챈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5가지도 복잡하다. 그래서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형사법 위반 이거를 갖다 싹 갖다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헌법 위반으로. 최순실의 국정 개입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형법은 다 사라지고 헌법만 남은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냐면은 형법 위반을 판단하는 거하고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제가 지금 그거를 일러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니까 뭐만 남았냐? 헌재가 대통령이 이걸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한 게 딱 이것만 남았어요. 최순실 연관 기업에 특혜를 줬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 위반.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후원금을 강요했다. 그래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 그리고 뭐 문건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설문 갖다가 미리 보여주고 이거 국가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다. 자, 단 3개입니다. 아까 무슨 5개 뭐 헌법 4개 형법 다 날아가고 단 3개예요. 어떻습니까? 이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이 파면이 된 겁니다.
자, 어떠세요? 보시기에. 이거 대통령직 날릴 만한 사유가 됩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동아일보인가 어떤 칼럼에서도 야, 대통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기업 경영의 자유 이거로 날라갔어. 그게 박근혜 사건이야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간 이유가 이 대통령직이 날아간 이유가 단 저 세 개입니다. 너무나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재에서도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어이가 없었는지 아까 그 생명권 위반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인정이 안 됐고요. 당연히 인정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가라앉으면 대통령이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공무원 임명권 남용 이거 뭐냐면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자르는데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문체부 공무원 왜 잘랐냐? 그 최순실 딸 뭐 정유라 씨 제대로 뒤를 잘 안 봐줬다. 그래서 잘랐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 탄핵 찬성파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인정이 안 됐던 사안입니다. 또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냥 사소한 위헌 위법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중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중대성 판단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았어요. 뭐냐면은 자, 헌재가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 개 있잖아요. 그게 파면할 만한 사유냐 중대하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반응 한번 제가 보고 갈게요. 꽁디님 말대로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진짜 이 말씀 나올 뻔하고 정말 말이 안 되죠. 유민상님 말대로 진짜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게 대통령직을 날릴 사유가 됩니까? 자, 지금 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가지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거 대통령의 비상대권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에 비하더라도 그때 사유는 야, 이거로 대통령직을 날려? 이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BKJ님 말씀대로 이거는 정말 여론 재판을 한 거예요. 각인님 말씀대로 헌재 자체가 진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헌재 자체가 정치 재판하는 곳이다. 바깥에 촛불 서 있으면은 결론 바뀔 수 있다. 아닌 8대 0도 8대 0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중대하다라고 헌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했던 대리인단 중에서 최명성 변호사라고 지금 현재 이제 그 법무비서관으로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있는데 본인이 책을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브리타 법조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불의의 타격을 줄여서 브리타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브리타다. 그야말로 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은 제대로 다루지도 못했는데 결정문에서 느닷없이 헌법 수호 의지 이거를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하게 불의의 타격을 맞았다. 이게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대통령이 조사 거부했다. 특검 조사 거부하고 그리고 압수수색 그때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하는데 그 최명성 변호사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말 제가 그 지난 탄핵 사건의 책까지 이제 봐서 이제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때 조사 거부를 했던 거는 특검하고 조사 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그랬다. 그리고 영상 녹화를 두고 대통령은 반대를 하고 특검은 그걸 강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왜 거부를 했냐.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은 게 당시에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돼 있었다. 직무 집행 정지돼 있으면 청와대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게 내가 직무집행이 정지가 돼 있어서 압수수색을 관여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헌재가 지금 헌법소 의지가 없다고 그래서 나를 파면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쭉 결정문을 보고 이렇게 그 최명성 변호사 책까지 읽으니까 이 책이 있어요. 그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여러분도 그 지난 탄핵 심판을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저 이거 책 PPL 아닌데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여론의 압박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이 책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전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건 기각될 거다라고 그래서 탄핵 심판 결론 나기 전날에 청와대에서 5단 케이크를 준비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대통령 돌아오실 거니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이고 참 착각도 유분수지 바깥에 저렇게 촛불이 들끓는데 저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법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착각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기대였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위헌 위법의 정도로 봤을 때도 사실 대통령이 자기 측근, 자기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측근 얘기 좀 들어줬다라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킬 사유가 되는지도 정말 심히 의문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난 판례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후원금 강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나중에 형사적으로 다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그런 사유로 대통령직이 날아갈 수 없다라고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대리인단 측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다. 그래서 정말 5단 케이크 준비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결정문하고 지금 최명성 변호사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 탄핵 심판 아닙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헌재가. 처음에 헌재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국회 측에서 내란죄 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잔뜩 써놓은 그 소추 사유서를 들고 와서는 헌재 와서는 형법상 내란죄는 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사실관계를 다 드러내는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박근혜 전례에 따른 거라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때도 그렇게 했었다. 근데 보세요. 박근혜 때 왜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결정문 들려드려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죠? 빨리 하려고. 이게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거하고 형법 위반을 판단하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형법은 뭐예요? 처벌을 염두에 둔 규정이잖아요. 도둑질하면 처벌한다. 살인하면은 뭐 사형에 처한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고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무슨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기능해야 되는데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위반인지 여러분도 감이 오세요? 이거는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1도 위반이고 7도 위반이고 10도 위반이잖아요. 어느 정도를 위반이라고 할지. 야, 이건 너무나 자의적이고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법 위반을 판단하는 거하고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형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과정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증거 능력 있는 증거,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로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헌법 위반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거 그야말로 원인 재판할 수 있습니다. 1도 위반이고 10도 위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도 자칫하면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거 대통령이 비상대권 그래 행사한 거 많은데 근데 이렇게 행사하면 안 돼. 헌법 준수 의무 위반했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형법상 내란죄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수사기록 무차별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인들 저렇게 증언 엇갈리고 뭐 법정에서도 뭐 어벌버벌하고 이러면은 그거 증거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무시하고 그냥 헌법 위반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헌법 위반이야라고 해서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박근혜 선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뭐만 하면은 뭐 국회 소추 대리인단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 왜 수사 기록 받는 것도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 그러고 다 받았잖아요. 원래 헌재법에 따르면은 헌재법 32조에 따르면은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가 없는데 박근혜 때도 받았잖아. 그러면서 받았잖아요. 이게 박근혜 선례가 잘한 거냐? 여러분 보셨죠? 이게 잘한 선례입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따라야 될 선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경계해야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선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노무현 판결하고도 너무 비교가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최초의 탄핵 심판인데
오히려 최초의 탄핵 심판대는 굉장히 명확하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청구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 편들었다. 왜?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뭐 어디 그냥 막 자리에 가가지고 여러분 열린우리당 안 찍어주면 큰일 납니다. 개헌저지선도 무너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탄핵소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탄핵소추 사유냐 그리고 이 사유로 대통령직을 날릴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그때 헌재는 오히려 굉장히 판단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인지는 표시를 안 했지만은 이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맞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라고 하고 다만 그 위반의 정도에 있어서 직을 날릴 정도는 아니다. 우발적이고 입시적이어서 파면에 이르는 중대한 행위는 아니다. 라고 그때는 오히려 명확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헌법학자들, 제가 만난 그런 헌법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최초의 판결인 노무현 판결은 굉장히 명확하게 기각을 하면서도 명확하게 제대로 판단했는데 이건 박근혜 때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의 결론 정해놓고 한 판결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박근혜 판결이다. 박근혜 시즌2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